소리가 작았네요. 이 이순신 장군이 왜 대단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단한 것들을 왜 대단한 건지를 중심으로 한번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배경입니다. 임진왜란의 배경. 요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동아시아의 정세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총 3나라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명나라. 자, 명나라가 슬슬 이제 맛이 갑니다. 명나라의 맛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관들이 득세하고요. 그 황제 옆에서 지내는, 그 알죠? 그 거세된 그런 신하들, 황관들이 황제 옆에서 정치를 지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제 국내 상황이죠. 국내 정치 상황이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왜 밖에서는요, 북쪽에서는 몽골이 침략을 합니다. 몽골은 틈만 나면 공격을 와요. 왜냐하면 몽골의 그 원나라가 이 명나라 때문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거고. 자, 남쪽에는 누가 있냐면 이제 일본의 왜구들, 도적들, 왜구들이 이제 굉장히 집요하게 침략을 하고, 얘네들은 주로 이제 약탈을 하잖아요. 전쟁이 아니고 약탈을 하기 때문에 마크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뭐 파괴하고 가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식량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냥 모기 같은 거죠. 윙 와가지고 쪽 빨아먹고 가고, 윙 와서 쪽 빨아먹고 가고. 근데 이제 그냥 단순 모기라고 생각했었는데 거의 지금 빈혈 직전입니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거의 뭐 그렇게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아사 직전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은 어땠냐? 똑같아. 여기는 이제 국외죠. 근데 조선도 이제 지배층이 분열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선조잖아요. 선조 때 뭐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붕당이 만들었다. 사림이 분열하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됐고, 이들의 싸움이 커지게 되는 커지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모반 사건? 정여립의 모반 사건. 기억나시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기축옥사.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쵸?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난 사건이 정철의 건저의 사건. 전하, 세자를 책봉하시지요 라고 해서 선조가, 야, 나 아직 쌩쌩한데 무슨 벌써 그만두라는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서인을 다 쳐버립니다. 정철이 서인이거든요. 이때는 동인이 공격을 많이 당했고, 이때는 서인이 많이 공격을 당해서 이 동인과 서인은 철저하게 이제 뭡니까? 견원지간이 된 거죠. 고양이와 개의 그런 관계가 돼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많이 심각한 게, 보통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문안 인사를 드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이제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이때는 진짜로 문안 인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진짜로 죽였거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와보면은 마당에 사약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무서웠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배층의 분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약화 되는데 이들의 국방력의 약화는 뭐 별거 없죠. 그렇죠. 군역제도가 몰락하는 겁니다. 군역제도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정군이 있고 누가 있다? 보인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정군이 이제 정식 군인, 얘네들이 보통 이제 정식 군인이고, 보인은 피처 사정이 생겨서 군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에게 뭐 하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라고 뭐 다를까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군대 가고 싶어 했을까요? 가기 싫어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인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군대를 안 가게 되고 군사력의 숫자가 줄게 됩니다. 이걸 반증하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율곡 이희 선생께서 뭘 주장하냐면 10만 양병설을 주장합니다. 지금 일본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병력이 너무 적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10만의 병사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율곡 이희 선생, 성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조선의 군사력은 매우 빈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매우 강하죠. 그쵸?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매우 강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 단 핵만 없지. 미국이 이제 핵만 빼고 다 가져도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핵 빼고 다 가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일본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동아시아 정세에서 명나라는 상태가 안 좋아지죠. 국내도 안 좋고 국외적으로도 안 좋고, 이걸 이제 유명한 사자성어로 내우외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죠. 조선도 지금 정치 세력들은 분열돼서 싸우고 있고 국방력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어떨까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일본은 굉장히 좋아졌다. 자, 여기서 별표를 치는데 일본의 그 100년에 걸친 전국시대가 통일됩니다.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에 의해서 거의 통일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죽고 그 부하의 배신으로 죽고요. 혼노지의 변이라고 하는데 죽고 나서 이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줄여서 히데요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생수길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제 히데요시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통일을 완성을 한 거죠. 거의 대부분 오다 노부나가가 다 했고 그 완성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뭐 이 정도로 봐도 되는데요. 자, 통일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그때 당시에 조선에게 불만이 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교역량이 무역량에 너무 적어. 앞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그
일본과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놨죠. 삼포, 부산, 울산 뭐 이렇게 해서 정해놨잖아요. 이거를 넓혀달라.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을 늘려달라라고 계속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거절합니다. 그 과정에서 투닥투닥거리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게 삼포회란이고요. 삼포회란이 있고 또 있어요. 을묘회란이라고. 그러니까 사이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었다. 이게 중종 때고 중종 반정이 일어났던 여기 명종 때 을사사화가 일어났던 명종 때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도 상태가 안 좋아, 조선도 안 좋은데 일본은 너무 좋은데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배경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봤으니까 두 번째 이들의 침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전개 과정. 이 전개 과정을 크게 1과 2로 나눠서 좀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개 과정 1까지만 하고 그 3의 전개 과정, 그러니까 전개 과정 2파트와 임진왜란의 결과, 그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의 영향은 다음 시간에 수업을 이제 하도록 하고 좀 남겨두겠습니다. 전개 과정의 첫 번째를 보시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죠. 근데 이제 목적이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적이 있는 게 히데요시가 이제 통일은 전국 시대 통일은 했는데 뭐 그 통일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의 통일과 같이 다 쓸어버리고 항복을 하는 그런 통일도 있지만 약속을 많이 합니다. 너 나한테 항복을 하면 내가 너 더 잘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가 더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들기는 거죠. 이제 지방 영주라고 하는데 세계사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죠. 이 지방 영주. 그러니까 지방의 그지 옛날 그 신라 말기 호족과 같은 애들이에요. 이걸 이제 일본 교과서에서는 다이묘라고 합니다. 다이묘. 지방 영주, 호족과 같은 애들을 이 지방 영주를 이제 꼬드긴 거죠. 항복해. 옛날에 태조 왕건처럼 내 말 잘 듣고 항복해. 그러면 앞으로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잘해줄 수가 있어요? 섬나라에서 뭐 나올 게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으니까 지방 영주들의 불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불만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불만을 해결을 한다.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식량, 니들이 원하는 영토 다 어디에서 해결해 줄게? 조선에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요. 아유, 왜 이러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라고 한다면은 명나라를 공격을 할 테니 명을 공격할 테니 길을 열어달라. 이걸 네 글자로 정명가하더라고 합니다. 정벌하다. 명나라를 허락해라. 가. 길을 도. 길도자. 그래서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선조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문 열어. 우리 병사가 거길 지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를 칠 거야. 그러니까 문 열어. 우리 말 들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들어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명나라랑 관계가 어때? 굉장히 친하잖아. 일본은 우리보다 아래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우리 형님을 공격을 한다. 우리는 무시해야지. 개무시합니다. 문을 열 수 있어 없어? 문을 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제 핑계라고 보시면 되죠. 핑계.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이렇게 핑계를 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침략이 되는데 부산에 배를 댑니다. 그죠? 그래서 부산, 충주, 그 다음에 서울까지 오는데 무려 20일 걸립니다. 여러분들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앞으로 그럴 일이 있겠냐면은 한번 걸어와 보세요. 20일 걸릴걸요? 더 걸릴 수도 있어, 그지? 근데 그 일본의 병사들이 부산에서 배를 내려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20일이 걸렸다라는 건 굉장히 강행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병사의 숫자가 매우 약했다라는 건데, 이 충주성의 전투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신립 장군이 있어요. 장군이 기억나십니까? 그 제승방약 체제라고 해가지고 그 진관 체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승방약 체제로 전환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병사를 한 곳으로 모아서, 그쵸? 병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지휘관을 파견하죠. 제승방약. 그래서 한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타를 이제 하는데 신립 장군은 주로 이제 저기 북쪽을 여진족이랑 상대했던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기마 전술이 매우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일본은 총이 있었어요. 조총이라고. 이렇게 싸운 거죠. 근데 이제 둘이 붙었을 때 둘 다 좋아하는 장소가 평야지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곳에 싸우면은 총을 아무리 쏴봤자 나무에 다 막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본도 약간 이제 평야 널찍한 곳을 좋아하고, 신립 장군도 기마병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알겠지만 널찍한 평야지대를 좋아하겠죠. 산은 뭐 많아봤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공교롭게도 좋아하는 장소가 일치했고, 그들이 좋아하는 장소 충주 탕금대라는 곳에서 평야지대에서 싸움을 하게 됐는데, 기마가 이기겠어요? 총이 이기겠어요? 그렇죠. 총이 승리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큰 한타 싸움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런 상태입니다. 당연히 임금은 도망을 갑니다. 임금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주는 신의주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 이 지도를 그리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의주예요. 일로 도망갑니다. 여기 때 임금이 이쪽으로 도망을 가요. 이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100년 동안 전국시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일본은 보통 그 공격을 가면 백성들은 놔둡니다. 백성들은 놔두고 거기에 있는 가장 높은 대가리만 잡아요. 잡아가지고 너 항복해. 그러면은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인님 새로 바뀌셨구나. 이런 이제 스타일의 나라였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도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20일 만에 달렸잖아요. 그죠? 싸움 한번 하고, 충주성에서 싸움 한번 하고 달린 거는 우리나라를 차근차근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강행군을 펼친 거죠. 서울로 이렇게 빨리 와야 되는 이유는
누굴 잡으려고? 임금을 잡으려고. 임금을 잡으면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항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조선의 백성들과 신하들과 이런 사람들이 항복을 했습니까? 항복을 안 했죠. 그리고 임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뭘 하게 됩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죠?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이 도망을 갑니다. 이런 일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입으로 임금이 피난 가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나라의 스타일의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선조는 의주, 명나라 바로 밑으로 도망갑니다. 여차하면 중국으로 가겠다는 거지. 중국으로 넘어가겠다는 걸 신하들이 말렸어요. 전하, 그래도 마지막에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중국 직전에 가서 상황을 좀 지켜봅시다 라고 해서 도망을 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피난 갔죠. 그 다음에 왜군이 평양 함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함경도로 진출하게 됩니다. 함경도가 어딥니까? 의주가 있는 데죠. 결국에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누굴 잡겠다? 왕을 잡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금 부산에서 배를 내려서 서울까지 왔고, 빨간색은 조선이에요. 조선의 임금님은 의주로 피난을 가죠. 의주로 피난을 갔고, 그 다음에 이 일본군이 이 왕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진격하는 상황에서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첫 번째입니다. 명나라의 병사가 도와주러 오게 되는 거죠. 5만의 병사가 도와주러 오게 되는데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지금 일본이랑 싸우는 이유가 명나라 때문이거든. 아까 말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문을 열어달라,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싸우면서 의리를 지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조선 형님 입장에서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명분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원군을 보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싸움이 전선이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올라가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가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장기화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보냈거든. 그냥 병사 많이 보내서 빨리 끝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식량도 많이 없고 병사도 이제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병사를, 전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보급품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식량이라든가 무기라든가 그 다음에 군사들을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배를 대고 계속 이제 보급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려는 이제 계획을 세웠다. 이제 라는 거죠. 근데 이 계획에 큰 지장을 주게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이순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순신 및 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바다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보급을 차단하죠. 자, 바다가 막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 막혔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번 갔던 길, 일본이 한번 왔던 길, 부산에 다시 배를 대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보급품을. 근데 여기에 이들을 차단하는 정의의 용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용사들이 누구냐?
라고 한다면 의병이에요. 의병. 일본은 윗대가리들만 잡으면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항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임금이 도망을 가더라도 자기네 나라를 지키려고 의료원 병사를 일으켜서 뭡니까? 보급품을 차단하죠. 품을 차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의 그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차단하고 튀고 차단하고 튀고 하면서 일본들의 그런 보급을 막고 일본들의 세력은 점점 이제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등장을 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지도 172페이지 보면은 나오는데 뭐 서산대사, 사명대사, 뭐 곽재우 등등이 나오는데요. 서산, 뭐 사명, 뭐 곽재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되게 특이하죠. 서산대사랑 사명대사는 이제 직업이 스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곽재우는 뭐 지방에서 그냥 글 읽는 서생인데 자기 전재산 팔아가지고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그 일본군의 큰 두려움이 되었다 이제 라고 나와 있는데, 곽재우 장군 같은 경우에는 맨날 싸움 나갈 때 그 빨간 옷을 이제 갑옷처럼 입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빨간 옷만 입은 것만 봐도 경기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곽재우 선생님이 꾀를 써서 빨간 옷만 백성들을, 아니 뭐냐, 병사들한테 모든 빨간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주 그냥 일본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뭐 도망을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임진왜란의 그 배경,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했던 거를 명나라, 조선, 일본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개과정 넘버 1, 이제 히데요시의 목적, 정면가도 문을 열어라, 넌 핑계를 대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함락되는 과정, 부산에서 서울까지 20일 왕은 튀고, 이런 상황,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지만 왕이 튄 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명나라가 5만의 병사가 이제 원군이 오고, 수군은 제해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의병들도 또한 그 보급품을 차단하면서 전쟁이 길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락호락 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전쟁의 양상이라든가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뭐 다소 수업의 양이 많지만은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